네. 그래서 앞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환경의 수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혼론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은 보다 작은 환경에 대해서는 상위 체계가 되고, 그다음에 보다 큰 환경에 대해서는 하위 체계가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각 부분들은 전체의 속성이 있고, 근데 전체는 각 부분의 합과 그 다음에 각 부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개념이다, 합한 개념이다 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모든 수준의 체계들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전체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활용을 했을 때 어떠한 유용한 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해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바로 생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8, 209페이지에 우리가 생태도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라는 것은 어떠한 동일한 삶의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상호 관련되어 있는 체계들을 찾아내서 그 체계들끼리의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실천 도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도 안에는 개인 또는 가족 체계 또는 주변 관련 체계들 간에 발생하는 자원과 에너지의 유입과 유출 상황, 갈등 상황, 관계 상황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체계 내의 모든 구성체계는 동일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환경의 수준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네, 거시 수준의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계 간에 상호작용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양상을 우리가 선으로 나타낸 것이 생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생태도에서는 각 체계 간의 상호작용하는 요소 간의 관계 양상을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선을 따라서 에너지와 정보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그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예를 한번 보시면 어떠한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 체계와 학교 체계와 종교, 직장, 동료 체계, 오락 체계, 서비스 체계, 이런 다양한 체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간의 어떠한 생태도 안에서는 이런 체계 간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직선 또는 굵은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계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강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관계가, 이 선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관계가 미미하고 약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그 관계상에 있어서의 선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 충돌 관계다 또는 긴장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 따라서 에너지의 방향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쌍방향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개인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가족 체계는 에너지가 가는데, 예를 들어 개인은 가족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면 한쪽에만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개인은 학교에는 관심이 있는데 학교는 개인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화살표도 쌍방향 또는 한쪽의 방향으로도 그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다른 예를 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교재 209페이지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다양한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태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한 가족을
가족들을 가운데 넣고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그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영식 씨와 신미라 씨, 그다음에 명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마 여기 명우가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빗살무늬 표시를 해서 아마 우리의 클라이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학교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고 있는 이 가정인데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명우 이렇게 세 명이 사는 가족. 그래서 여기 함께 동거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도를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굵은 실선의 경우는 어떻다 그랬나요? 굵은 직선이나 실선은 체계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원이라든가 뭐 친구, 직장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강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점점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라 이제 어머니와 명우 할머니 즉 시어머니죠. 간의 관계는 점점점점의 관계다. 즉 약하고 그 미미하고 이런 관계다. 관계가 그다지 예를 들면 뭐 의미가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톱니바퀴의 모양이다. 뭐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김영식의 아버지와 명우 할머니 즉 자기의 어머니죠. 그래서 친할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갈등적인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호작용의 에너지의 방향이 지금 보시면 쌍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김영식 이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에게 관심이 많고 어머니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고 어머니에게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에너지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 개인과 또는 이 가족과 환경 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예측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우는 병원과 학교 사회복지사와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아하면 명우는 뭔가 어떤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고요. 학교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고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명우는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화살표가 아직 오지 않고 있죠. 이건 아직은 학교 사회복지사만 명우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가족 그리고 주변 환경 간의 체계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 적응성, 그 다음에 개인 대 환경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체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5장의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틀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안내자격의 역할을 해온 두 관점이 되는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이론을 잘 살펴보고서 이러한 이론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갖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태 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